안녕하세요. 북두 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이 대통령일 때 벌인 북한 김씨 세습체제에 대한 충성, 그리고 인민들에 대한 공포 어린 협박은 역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알고 있는 북한 실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두 시민혁명군은 2010년경부터 북한에도 못 가보고 하니까 탈북자들을 통하여 북한의 실상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노원구에는 그 탈북자들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탈북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탈북단체들을 방문하고 또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탈북자들과 친교를 맺으며 북두 시민혁명군이 궁금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알아봤습니다. 그런 중에 아주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한국으로 탈북을 했다, 아주 높은 고위직으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으로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입북을 해서 북한에서 영웅훈장도 받으면서 강연을 하러 다니다가 한국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강연을 하고 다니다가 다시 탈북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이름만 되면 아는 사람과도 대화를 여러 번 나누고 식사도 하고 또 술을 나누어 마시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세 가지를 그 사람들의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그러나 북두 시민혁명군은 그 사람의 말을, 탈북자의 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북한은 체제가 거주 이전 혹은 주거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달리 한국보다도 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마을이나 직장 단위로 자주 집회를 자꾸 하기 때문에 서로 자주 만나면서 그 호감이 가는 눈이 맞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마을 단위로 하게 돼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반상회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손님이 오니까 한국 사람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에도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도 손님을 맞이할 때는 간단한 다과 그리고 술을 꼭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꼭 술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면은 조금 문란해지고 말도 조금 문란해지고 또 용감해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춤을 추고 손을 잡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눈이 맞은 사람들끼리 사인이 오가가지고 어떠한 그 배우자가 집회에 자주 동원되어 나가니까 나간 사이라든가 혹은 들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불륜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고 젊은 남녀도 생각보다 불륜이 많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한국적인 현상, 손님을 맞이하는데 술과 다과를 내놓는 이런 문화와 함께 북두 시민혁명군이 평가하기에는 사람은, 우리가 70년대에 자주 한 말이 있잖아요. 밥만으로 살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은 먹고 이렇게 피가 돌면은 싸야 되는데, 욕망을 배출해야 되는데, 먹기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싸야 되잖아요. 배출을 해야지 또 다시 먹을 수 있는데, 정신적이나 심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 풀 게 없으니까, 오락거리가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자들하고 이런 접촉에 강한 욕구가 그쪽으로 표출된다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짐작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결혼이 없는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
오라 게임하기도 바쁜 거예요. 게임하기도 바쁘고.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한 5, 6개월 전부터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 하는 것에도 엄청 바빠요. 그것처럼 이 결혼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도 있지만은 무슨 뭐 영화를 보러 가야 되고 스포츠도 보러 가야 되고 컴퓨터 게임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북한은 통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걸 할 여유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육체적으로 움직이고 아무 도구 없이 할 수 없는 것이 남녀 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과 함께 또 공산주의 사상인 봉건적 사상에서 탈출해라는 의미에서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자들이 성적인 거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이유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탈북자가 이야기한 고위직으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는 이런 접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북두시민혁명군에게 이야기하기로는 남한에서 불륜을 걱정하는 이런 거를 뛰어넘어서 북한은 상상 이상으로 불륜이 많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시대 때 교시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북두시민혁명군에게 해줬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뭐 믿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북한에서는 성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북두시민혁명군이 확인한 사항입니다. 둘째로 탈북자가 이야기한 이야기로 북한은 왜 망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북두시민혁명군에 설명해 주었습니다. 북한은 왜 망했는가 하면은 북한의 중추 세력인 공산당원들과 한국으로 말하면은 공무원들의 부패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김일성 시대는 공산당원이나 공무원들에게 김일성이 교시를 내리기를 인민들의 평균 수준에 뭐 간단하게 설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80% 정도의 수준을 유지시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보다 조금 수준이 한 20% 정도 낮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김일성이가 교시를 하기를 새 나라를 건설하는 자부심으로 인민들을 계몽하고 또 이렇게 앞장서서 선도하는 새 시대의 역군으로서의 삶을 가꾸어 가라는 이런 교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어떤 공산당원이나 공무원들이 그 주민, 우리는 여기서 북한용어로 인민이라고 하겠습니다. 인민들에게 굉장히 겸손하고 실질적으로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자기들보다 조금 못하고 생활 수준도 봉급도 조금 낮으니까 그 인민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겸손하고 굉장히 실천적이고 근면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부심, 쉽게 말하면은 조선시대에 남아있던 봉건적인 사고로 능참봉이라도 벼슬을 하면서 이 인민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굉장히 드물었다고 그럽니다. 물론 그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숙청이라든가 이런 김일성 체제가 처음부터 내걸었던 사회주의, 건전한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시범적인 출발이었으니까 굉장히 강제성이 엄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김정은 체제로서 가뭄이 일어나고 어떤 산업정책에 실패함으로써 고난의 행군의 시대가 닥친 거예요. 거의 다 굶는 사람도 있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정말로 그때 험악한 세상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체제가 김정은 체제가 막 흔들릴 지경에 왔는데 그때 이대로 뒀다가는 체제가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 공산당원들과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들에게 배급을 일반 대중보다 한 20% 정도 더 많이 줬다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봉급 인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도 돈벌이가 불가능하고 취업이 안 되는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북한 사회에 공산당원이나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한 열풍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아주 경쟁이 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그런 공부를 시키고 강건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원이나 공무원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정부패도 있고,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그 청탁을 해가지고, 돈으로 청탁을 해가지고 그 공산당원이나 공무원이 되는 것도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인민들보다 학식도 높고 가정 형편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우월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그 환경 때문에 공무원과 공산당원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라든가 그 인민들과의 접촉에 있어서 그들이 우월감을 자랑하고, 쉽게 말하면은 갑질을 하고 그 사람들을 좀 깔보기 시작함으로써 인민들과 공산당원들 혹은 공무원들과 괴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그드름을 피우고 쉽게 말하면은 그 갑질을 하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로 청탁으로 공산당원이나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데, 지금 현재 주는 20% 더 주는 것 가지고는 그들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고 본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박봉을 받고 이런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돈이나 벌자. 그래서 아주 부정부패. 또 부모님들이 그 청탁으로, 돈으로 청탁으로서 공산당원이나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그 부정부패, 그 본전 생각으로 그 부정부패에 매달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민들하고 공산당원들하고 그 공무원들하고 괴리가 엄청 심해져 가지고 정부 정책이라든가 공산당의 교시가 인민들에게 전달이 되거나 계몽되거나 흡수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그 북한이 망했다고 그 사람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국도 공무원 시험이 열풍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한국의 혼란을 굉장히 우려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7, 80년대, 6, 70년대에는 공무원들이 아주 건면하고, 쉽게 말하면 면석이라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설사 농사를 짓고 가난하더라도 그 면석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하고 북한은 민족성이 그런가, 그 어떤 사회적인 발전 과정도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아요. 그 어떤 북한이라든가 한국의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논문들을 읽어보면 밀러링이라 그러잖아요. 밀러링. 북한과 한국은 서로 거울 보듯이 정책적으로 닮아간다 그러는데, 북두 시민혁명군은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어떤 민족 문화랄까 DNA 정서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사회 발전도 그것을 아주 많이 닮아간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시절에는 공무원, 교사, 새마을 지도자들이 가난했지만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부심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한때, 지금은 좀 뜸하다고 그래요. 근데 공무원으로서의 그 어떤 열풍이 일었을 때 저것이 결국에는 부정부패로 연결되거나 혹은 주민들에게 우월감을 표시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우려했는데,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적인 수준이 그 말단 공무원들에게 청탁할 그럴 정도로는 넘어섰다 보니까 부정부패는 조금 없어진 것 같으면서도 주민들에 대한 우월감은 표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6, 70년대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다. 주민들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은 주변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하면은 그 중국으로 탈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에 탈북을 하면은 여자들은 거의 100%, 90% 이상이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신매매를 당해서 결혼 못한 깊은 산골 만주에 이런 시골로 강제 결혼을 당해가 애를 놓고 농사일을 거의 노예처럼 한다고 그럽니다. 그 탈북 여성에게 들었어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은 왜 그런데도 중국으로 인신매매를 5년이나 10년을 당할 각오를 하고 탈북을 하는가 하면은 그만큼 북한의 지금 질서가 어지럽고 먹고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은 금수저. 왜냐하면 탈북할 때 자금이 들잖아요. 그 자금을 준비한 의외로 금수저가 탈북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도 아주 금수저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거의 하여튼 서기관급 이상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고 북한에서 어떤 공장의 사장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언론에도 그렇게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국민들이 탈북한 사람들이 조선족인데 탈북민이라고 속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근거가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니까 탈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면 여자들은 거의 한 5년에서 10년간 그 인신매매를 당해서 살게 된다고 그럽니다. 애도 놓고. 그러다가 그 자금을 좀 비자금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비자금을 좀 준비해가지고 그 강제 결혼으로 낳은 아들이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을 얻고 오는 경우도 있고 버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모성이라는 그런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손을 잡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국민들이 주장하듯이 그 애는 중국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게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한 8, 90%는 여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그거는 탈북자들도 자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수저는 탈북 자금이 있지만은 그냥 맨손으로 중국에 넘어온 사람이 어떻게 그 지금 탈북으로 밥을 먹고 거기다 비행기를 타고 차를 구해가 오겠습니까? 남자들이야 용감하게 뭐 기차에 지붕에도 올라가고 무단으로 자석을 그 기차를 타기도 하겠지만 연약한 여자로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가 그런 인신매매를 자원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5년이나 10년간을 살면서 안 되면은 중국에서 살지, 그러나 한국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5년이나 10년이나 살게 되고 중국의 조선족과 결혼한 탈북자들을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은 조선족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탈북민 중에 한 70%나 80%가 여자라고 그러거든요. 그 사람은 탈북자가 주장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 여자들이 탈북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인신매매 때문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은 탈북을 해가지고 만주에 가가지고 그 살아가는 방법이 혹은 탈북 자금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여자들은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5년이나 10년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할 그런 정도의 머리는 돌아가니까, 그래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5년이나 10년이라는 인신매매를 하면서 한국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탈북자가 여자들이 한 80%다.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악착같기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대체적으로 성공을 하는데 그 돈을 10여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돈을 북한으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 중국 브로커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어떤 그걸로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 시절에 이미 그 돈을 입금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때 이미 그런 말을 했어요. 서로 시간을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날
자기 이제 쉽게 말하면 남한에서는 봉급날이 있고 또 자기가 하루 일용직을 하더라도 자기가 목표한 돈이 어느 정도 날에 모일 수 있고 뭐 이런 그게 있으니까 그 날을 정해놓고 가족의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북한에 쉽게 말하면은 그 어떤 그 높은 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통화를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보지만은 간단히 말해서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것처럼 북한이 그렇게 공산주의 국가들도 그렇게 막 통제가 심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탈북자들이 주장하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통제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론으로 제가 북두시민혁명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인권 변호사라는 간판 아래서 그 얼마나 악행을 많이 저질렀고 이거를 반드시 역사에 기록해 놓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탈북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그 북한 그 체제에서 한국의 문화가 흘러들어가면서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남북 간 협상의 조건으로 탈북자를 한국에서 받아주지 말라는 그런 김정은의 요구에 따라서 그 어떤 방책을 연구를 하다가 탈북 어민이 내려왔는데 약 한 3일 만에 강제 북송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탈북 어민이 강제 북송이 됨으로써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한 일주일 내로 인민재판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통제사회나 한국에서도 그래요. 한국에서 만약에 마약을 취급하는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한 사람 잡았는데, 잡자마자, 그 쉽게 말하면 잠실 운동장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잔인하게 총살 사형을 시킨다고 하면은, 이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마약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인권 변호사라는 그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라는 간판 하에서 그 망명 같은 탈북 어민 헌법상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을 적국으로 강제 북송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탈북을 했던 중국에 있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실망감에 한국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강제 북송을 하는데 한국으로 갔다가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기타 다른 제3국으로 거의 다 떠나버렸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인신매매 시장에서 탈북자들의 몸값이 폭락을 해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탈북한 사람들 강제 결혼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농사일도 훨씬 강하게 시키고 왜?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는 도망을 갈까 모르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다 다루었는데 살살 달개기도 하고 또 강제를 폭력을 쓴다든가 이런 걸 했는데 문재인의 그런 어떠한 그 강제 북송 이후에는 이 탈북자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가지는 못할 거라 하면서 아주 막 가혹하게 불임을 당했다.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북 좌파는 김대중 이후 이런 식으로 공산좌파, 북한 체제 붕괴가 있을 때마다 돈을 퍼주던가 관광이라든가 개성공단 등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 강제 북송처럼 공갈 협박까지 일삼았습니다. 경제적으로야 우리가 여유가 되니까 그것을 지원할 수 있다지만은 문재인이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것은 엄연한 헌법 위반이고 불법 행위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엄벌을 그 벌을 기록해 둬야 합니다. 이렇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국민들을 협박하는 이런 일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예에서도 이야기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헌법이 짓밟힌 겁니다. 헌법에 완전히 무시하고 헌법 자체를 부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처럼 나쁜 평화는 좋은 전쟁보다 좋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을 내걸고 돈으로 여러가지 공단으로 관광으로 그 북한 지도체제를 옹호하고 그 지도체제 독재자에게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시범적 강제 북송으로 사형을 당하게 하는 공갈 협박을 문재인 정부가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인권 변호사라 하는 타이틀을 숨어가지고 얼마나 악랄한 짓을 했으며 어떤 의미로 보면은 악랄한 살인 교사범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문재인의 몰역사 혹은 반통일 그리고 공갈 협박이라는 입장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속고 있으면서 공산자파들이 간첩질을 하면서 한국 사회는 불안하게 만들고 북한의 독재 체제는 옹호하는 이런 선동으로 이 한국의 사회는 굉장히 문란해졌습니다. 법 질서도 없고 이재명이의 지금 이런 사건들은 이런 사회적인 법문란에서 시작된 것이고 또 남북 간의 가치관에 대한 국민들의 혼돈은 이런 남북 관계에 원칙이 없는 문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이런 사회적인 문란, 법질서의 문란, 가치관의 문란, 어떤 공공질서에 대한 문란, 온갖 이 문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투철한 투쟁정신으로 이 사회를 질서가 있는 사회 혹은 어떠한 원칙이 있는 사회 또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열심히 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북두시민혁명군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